우리가 최근에 이탈리아 3대 와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바롤로, 바르바레스코,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다들 정말 좋아해 주시더라고. 그러고 우리가 참 오래전에 아마로네 델라 발폴리첼라 하면서 이제 발폴리첼라 와인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렸던 영상이 있는데 우리가 오랜만에 리마인드하는 개념으로 다시 한번 싹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봐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와인은 절대로 정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은 한번 그 발폴리첼라 와인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 그래서 아마로네 델라 발폴리첼라라고 하는 와인은 이탈리아 북동쪽 베네토주를 대표하는 레드 와인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와인 중에 하나이지. 그래서 우리가 발폴리첼라라고 하는 명칭을 가진 와인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 그래서 발폴리첼라가 있고 발폴리첼라 리파소, 아마로네 델라 발폴리첼라, 레치오토 델라 발폴리첼라에서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지고 있는데 발폴리첼라라고 하는 와인은 굉장히 가볍고 신선하게 마시기 좋은 데일리 와인 스타일의 와인이야. 그래서 그 안에서 추가적으로 1년 정도 더 숙성을 시킨 다음에 출시가 되는 경우에는 발폴리첼라 수페리오레라고 불려질 수가 있는데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구조감이 있고 좀 더 알코올 도수가 높은 스타일의 와인이어가지고 이제 수페리오레라고 하는 명칭을 가질 수 있는 와인이고 발폴리첼라 리파소 라고 하는 와인이 있어. 리파소라고 하는 그런 명칭은 영어로 하면 리패스라고 하는 뜻을 가진 거지. 그래서 아마로네 델라 발폴리첼라, 레치오토 델라 발폴리첼라를 만들고 남은 포도 찌꺼기를 이 발폴리첼라 와인과 같이 발효를 한 다음에 좀 더 구조감이 있고 바디감이 있는 스타일로 출시가 되는 와인이어가지고 이 와인 같은 경우에 이제 베이비 아마로네라고 하는 그런 애칭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아마로네 델라 발폴리첼라가 먹고 싶은데 오늘 주머니 사정은 좀 그렇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가격적인 부분에서 합리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와인이 이 발폴리첼라 리파소라고 하는 그런 와인이 있어. 그리고 이제 아마로네 델라 발폴리첼라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와인은 우연한 기회에 탄생하게 된 와인이지. 아주 오래전부터 레치오토 델라 발폴리첼라 와인을 마시기 시작했었는데 그 와인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 이제 양조가가 와이너리 셀러 한 모퉁이에 있던 발효 중이던 와인의 발효를 중단을 해야 되는데 그 오크통을 깜빡하게 된 거지. 그래서 그 와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발효가 일어났는데 어느 날 그것을 딱 테스팅해 본 결과 굉장히 씁쓸하면서도 맛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훨씬 더 남성적이고 또 훨씬 더 이제 바디감 있는 스타일로 와인이 변화된 것을 보고서 이 와인이 굉장히 씁쓸하니까 아마로하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아마로하네, 굉장히 씁쓸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아마로네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게 되었어. 이 아마로네 델라 발폴리첼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연한 기회로 탄생하게 되지는 얼마 되진 않았지만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장 유명한 발폴리첼라 와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레치오토 델라 발폴리첼라는 약 2000년 전부터 마시기 시작했던 와인이지. 그래서 이 레치오토 델라 발폴리첼라 같은 경우에는 달콤한 스타일로 디저트 와인으로 많이 제공되고 있고 와인 페어링 같은 거를 하는 고급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서는 푸아그라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마시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디저트 종류하고 같이 마시기 좋은 고급 디저트 와인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 그래서 발폴리첼라 와인은 발폴리첼라 수페리오레, 발폴리첼라 리파소, 아마로네 델라 발폴리첼라, 레치오토 델라 발폴리첼라라고 하는 총 4가지로 해서 나뉘어지고 있지. 그리고 포도 품종, 발폴리첼라를 만드는 포도 품종은 굉장히 다양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롤로나 바르바레스코,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같은 경우에는 100% 단일 품종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와인이지만 반면에 이 발폴리첼라라고 하는 와인은 굉장히 다양한 이 지역의 토착 품종을 블렌딩해서 만들어지고 있어.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대표할 수 있는 5가지 품종이 있는데 코르비나, 코르비노네, 론디넬라, 모리나라, 오셀레타라고 하는 이 5가지 품종을 주로 블렌딩해서 만들어지고 있지. 코르비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품종이야. 와인의 구조감과 바디감, 향, 부드러움을 제공하고 최소 45%에서 최대 95%까지 사용 가능한 포도 품종이지. 그리고 코르비노네는 코르비나보다 열매가 더 크다 라고 해서 코르비노네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포도 품종이야. 아로마의 복합성과 구조감을 제공하고 블랙체리와 스파이스한 향, 그리고 부드러운 탄닌을 제공하고 있지. 그래서 최소 45%에서 최대 95%까지 사용할 수 있는 포도 품종이고, 론디넬라 같은 경우에는 색과 풍미를 제공하고 알코올이 풍부한 스타일의 와인을 생산할 수 있지. 그래서 최소 5%에서 최대 30%까지 블렌딩을 해서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모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양조가에 따라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포도 품종이기는 한데 최대 10%까지 사용을 할 수 있는 포도 품종이야. 크고 밝은 색의 포도가 특징으로 와인의 신선함과 산미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셀레타. 과거에는 버려졌던 포도 품종이지만 하지만 강렬한 색상, 중요한 탄닌, 향신료 향을 선사해서 현재 많은 양조가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포도 품종이지. 그 외에도 레그라르, 펠라라, 포르셀리나, 스피가몬티, 로시놀라, 크로아티네라고 하는 다양한 품종을 블렌딩을 해서 발폴리첼라 와인을 생산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 아마로네 델라 발폴리첼라, 레치오토 델라 발폴리첼라를 만드는 양조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지. 바로 아파시멘토, 프루타이오, 그리고 발효 과정, 숙성 과정. 이 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우면서도 특별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 만들어지는 와인이야. 그래서 이 과정 중에서 첫 번째로 아파시멘토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 이 아파시멘토 과정은 포도를 수확해서 최대 한 120일 동안 건조 기간을 거친 다음에 수분을 30-40% 증발시킨 다음에 와인의 아로마라든지 향과 풍미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지나치게 농축하면은 발효가 되기 어렵고 요즘같이 날씨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포도 수확을 조금 더 일찍 하고 최근에는 약 12월 초에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프루타이오는 이 포도를 수확을 해서 말릴 수 있는 공간을 프루타이오라고 해서 불리고 있어. 그래서 이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포도밭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 큰 방이라든지 아니면 와이너리 지붕 아래에서 바람이 잘 드는 곳에서 그렇게 포도를 말릴 수가 있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화 시스템으로 해서 포도를 말릴 수 있는 공간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고추도 태안초 고추가 최고라고 하는 것처럼 아직도 분들 같은 경우도 자연 건조를 하는 것을 더욱더 중요시 여긴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이 아파시멘토 프루타이오가 있기 위해서는 굉장히 숙련된 와인을 수확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잘못된 포도를 수확하는 순간 포도뿐만 아니라 와인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숙련된 사람만이 포도를 수확하고, 또 이 포도 같은 경우 포도 알알이 사이에 공간이 있어야 되고, 찢어진 포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파시멘토 과정을 거칠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발효 과정. 이 발효 과정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다른 와인들과는 조금 달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시는 와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10일에서 최대 25일 정도의 발효 과정을 거친 다음에 와인이 숙성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아마로네 델라 발폴리첼라, 레치오토 델라 발폴리첼라 와인 같은 경우에는 최대 40일에서 약 60일 정도의 발효 과정을 소요를 하고 있지.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마로네 델라 발폴리첼라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한 16도에서 17도, 높은 경우에는 한 18도의 알코올 도수를 가진 와인들을 만날 수가 있지. 그리고 숙성, 이제 에이징 같은 경우는 작은 오크를 선호하는 와이너리가 있고, 또 정통적인 스타일의
큰 오크를 선호하는 와이너리가 있어. 그래서 작은 오크 같은 경우에는 225리터에서 500리터의 사이즈의 오크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 오크를 사용해서 와인을 만들 경우에는 바닐라 뉘앙스라든지 토스티한 느낌, 담배향 같은 경우를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 또 알레그리니 와이너리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바리크를 사용했던 와이너리야. 그리고 작은 통을 선호하는 와이너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포르노, 페라고, 프라텔리 보가도리 라고 하는 와이너리가 있지. 반면에 큰 오크를 사용하는 와이너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18헥토리터리에서 100헥토리터리 사이즈의 오크를 사용하고 있어. 가장 일반적인 크기는 25헥토리터리인데 자연 그대로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 오크에서 숙성을 할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와인향, 부드러운 탄닌, 복합적인 향신료 향을 느낄 수가 있고, 큰 오크통을 선호하는 와이너리는 퀸타넬리, 베르타니, 메로니, 빌라스피노자 라고 하는 와이너리가 있지. 그래서 아마로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년의 오크 숙성을 가진 다음에 출시가 될 수가 있고, 리세르바크 같은 경우에는 최소 4년의 오크 숙성을 거친 다음에 출시가 될 수가 있지. 그래서 아마로네 같은 경우에는 아마로네 델라 발폴리첼라, 아마로네 델라 발폴리첼라 클라시코, 아마로네 델라 발폴리첼라 리세르바, 아마로네 델라 발폴리첼라 발판테나 라고 하는 명칭을 가진 와인을 볼 수가 있고, 레치오토 델라 발폴리첼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년의 오크 숙성을 가진 다음에 출시가 되는데, 이 와인 같은 경우도 이제 레치오토 델라 발폴리첼라, 레치오토 델라 발폴리첼라 클라시코, 레치오토 델라 발폴리첼라 스푸만테. 그래서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가 이제 스푸만테 스타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레치오토 델라 발폴리첼라 발판테나,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생산하는 와인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지. 우리가 또 클라시코라고 하는 명칭을 가진 와인들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 클라시코는 오랜 역사 전통을 가지고 있고 좀 더 제한된 지역에서 와인의 생산을 하는 것이 클라시코라고 하는 언급을 할 수 있는 와인이잖아. 기본적으로 이렇게 길게 발폴리첼라 생산 지역이 있다라고 했을 때 가장 서쪽에 있는 것이 클라시코 지역이고, 그 가운데 있는 곳이 발판테나. 발판테나 역시 굉장히 오랜 역사 전통을 가지고 있고, 또 굉장히 유명한 올리브 오일까지도 생산을 하는 그러한 지역이지. 이 두 지역 외에 또 가장 동쪽에 위치한 지역에서 생산하는 발폴리첼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발폴리첼라, 아마로네 델라 발폴리첼라라고 하는 그러한 명칭으로 와인을 생산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시역이고, 또 이제 와인을 만드는 생산자들에게도 이제 최고의 지역이라고 이제 불려지고 있는 클라시코 지역은 총 5개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 산타 암브로지오, 두 번째 산 피에트로 인카리아노, 세 번째 라 발라타 디 푸마노, 네 번째 라 발라타 디 마라노, 마지막으로 라 발라타 디 레그라르 라고 하는 이렇게 5개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정말 이 지역에서 생산하는 플래그십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이 클라시코의 명칭을 넣어가지고 와인을 생산을 하고 있어. 이번 시간에 이렇게 발폴리첼라를 아주 오랜만에 리마인드하는 개념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재밌고 더욱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와인을 사람처럼 사람을 와인처럼